7월 15일 에코프로랑 BM 종목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슈가 하나 떴죠. 그쵸? 금감원에서 어느 정도 그 유상증자에 관련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요구 공시가 떴는데 그 이러한 내용이 떴을 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제 악재가 되는 거냐, 아니면 호재가 되는 거냐, 그러한 부분으로 약간의 이제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그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악재도 안 되고 호재도 안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거기에 관련된 사례도 제가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게 유상증자에 관련해서 제동을 왜 걸었을까요? 제동을 걸 때 정말 이게 막 이 유상증자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 그 얼마 전에 여러분 하나솔루션 그 보셨죠? 제가 하나솔루션 영상도 많이 찍어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대놓고 말씀드렸잖아. 금감원이 뭐 채무 상환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주주들한테 많이 돈을 부담을 하느냐. 니네들이 채무 상환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빚을 갚는데 쓰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최대한 니네 쪽으로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해라. 이 규모를 줄여라. 그래서 실제로 뭐야? 여기에 관련된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가다가 잡았죠. 이 에코프로나 BM 같은 경우는 딱히 거기에 관련된 이유가 안 나왔습니다. 그 에코프로나 BM 쪽에서도 금감원한테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이유가 되느냐, 이 정정 공시를 냈던 그러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유가 딱히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그 얼마 전에 포스코 퓨처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죠. 그렇죠? 포스코 퓨처앱 같은 경우도 그 유상증자에 관련된 그냥 뭐 딱히 그러한 이제 그 이유가 왜 정정 공시가 나왔는지 이유가 안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유상증자에 관련된 그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금 사용 계획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는 그대로 유상증자가 어쨌든 간에 정정해서 그냥 하라라고 금감원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얘네들이 원래 이제 진행하려고 했던 그러한 유상증자가 잘 마무리됐어요. 에코프로랑 BM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전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죠. 그 이러한 부분들이 왜 나오냐? 기본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만큼 이게 막 유상증자 규모가 크지 않아. 그죠? 꼴랑 뭐 진행하는 게 2천억이야, 3천억이야. 이런 정정 공시 요구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막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아. 고점부터 많이 빠그러지지도 않았어. 그냥 이 시장 소외 종목이야. 박스권에서 그냥 계속 등락만 나오는 종목이야. 이러한 종목들도 뭐야? 정정 요구 공시가 안 나옵니다. 정정 요구 공시가 나오는 거는 다 둘 중에 하나예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때 주주들이 굉장히 뿔나 있거든. 거기서 만약에 막 유상증자 공시가 떠. 그러면 이게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니면 말 그대로 몇 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의 유상증자가 진행될 때 이럴 때 또 말들이 많이 나오고 한마디로 이제 금감원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주주들이 많이 뿔나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으니까 이거를 금감원 입장에서 쉽게 통과를 안 시키고 그냥 막 한 번 더 제동을 거는 거죠. 우리는 주주 편이다. 니네가 이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강을 해라. 주주들한테 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게 왜 진행하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뭐 설득을 해라 이거죠. 그렇죠? 자세히 설명을 하라 이거죠.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전망들을 조금 더 어필해라. 그냥 이거에 대해서 뭐야 한마디로 그냥 한 번에 쉽게 통과를 안 주고 제동을 거는 거예요. 주주를 위해서 그냥 한번 제스처를 취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뭐 유상증자에 관련해서 이게 아예 철회가 되거나 그렇죠? 이 규모가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시기만 밀릴 뿐이죠. 그 유상증자가 진행되는 그러한 시기가. 그럼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악재가 될까요? 그렇죠? 호재가 될까요? 철회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살짝 호재로는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봐야 납부된 거 잠깐 올라갈 뿐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악재가 된다? 악재가 되지 않아요. 왜? 악재가 되는 거는 이 공시가 처음 떴을 때, 그렇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유상증자로 뒤통수를 맞았어. 이거에 관련된 공시가 떴을 때만 잠깐 급락이 나오지. 이게 어느 정도 막 정정이 되면서 기간이 미뤄지고 거기서 막 추가적으로 막 급락이 나오고 그렇지 않다는 거야. 딱 처음 공시 나왔을 때 그때만 우리가 두들겨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뭐야? 유상증자에 관련된 첫 공시는 뜬 거죠. 그렇죠? 이미 뒤통수를 한번 맞았어. 이 뒤통수를 이미 한번 맞은 상태에서 이거에 갔다가 나중에 뭐 이게 기간이 조금 미뤄진다고 혹은 규모가 조금 줄어든다고 거기에 있어서 버려야택의 주가가 무슨 뭐 추가적으로 급락하고 급등하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결과적으로 이 유상증자라는 게 고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유상증자 때렸을 때 이때가 진짜 급락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특히 BM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부터 이런 공시가 한마디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그렇게 제대로 뒤통수를 친 게 아니라 주가가 어차피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차라리 올라가기 전에 제가 이미 주가가 아작난 상태에서 유증을 때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미 주가가 올라간 게 없고 빠진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봐야 얼마 안 빠진다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뭐야?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그 예를 들어서 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그 유상증자 관련된 공시 봐봐요. 정정 공시가 벌써 이렇게 3번이나 나왔죠. 최초 공시가 5월 13일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정정된 게 7월 17일이었습니다. 그 주가 흐름이 유상증자 진행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유상증자가 고점에서 나왔을까? 저점에서 나왔을까? 처음에 최초 공시 나왔던 게 5월달이었죠. 5월달. 봐봐. 주가가 이미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태에서 공시가 나왔어요. 그쵸? 보면은 포스코 퓨처의 최초 공시가 여기 보면은 5월달이잖아. 마지막에 7월달이고. 그럼 5월부터 7월까지가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그쵸? 정정했다고 하더라도 봐봐. 유상증자 최초 공시가 났을 때 그때만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야. 그쵸? 이후에 공시가 몇 달 미뤄지든 간에 추가적인 급락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한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뒤로 주가는 어떻게 되는데 이 구간을 제가 이렇게 이게 초록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쵸? 이후에 주가는 뭡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히려. 그쵸?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쵸? 이거를 제가 당겨볼게. 당겨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간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10만원대, 95,000원대 이러한 종목들이 30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가 이미 진행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러한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는 재료랑 호재보다는 그냥 이 포스코 퓨처엠이 갖고 있는 이 섹터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냥 올라가고 말고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그래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이게 최초 공시가 언제야? 3월달이었어. 근데 정정을 무려 4번을 때립니다. 4번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유상증자 정정 공시가 5월달에 따요. 2달간의 텀이 있다는 거야. 2달간의 텀. 그 결과적으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날짜가 언제였죠? 날짜가 25년도죠. 그쵸? 그럼 얘도 똑같이 25년도 3월부터 보자고. 그쵸? 쭉 당겨보면 25년도 3월이면 결과적으로 여기잖아요. 여기. 그쵸? 이러한 구간에서 최초 공시, 정정 공시, 그리고 주가 올라가는 거 봐요. 그쵸? 일단은 우리가 이게 유상증자에 관련해서 이제 딱 걱정할 거는 하나는 거야. 뭐 고점에서 주가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유상을 때렸을 때 이게 1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이 심한 종목들. 한마디로 적자가 굉장히 심해. 그러한 종목들이 일반 유상을 때려. 이런 것들은 위험하죠. 그 옛날에 뭐야? 금양이 그랬잖아. 금양이. 그쵸?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진짜 돈이 없어갖고 유상증자 때리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유상증자 계속 때리고 CB 계속 발행하고 BW 계속 발행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뭐야? 감자 때리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최근에 그 EV 첨단 소재가 그랬죠. 제가 최근에 EV 첨단 소재 영상도 찍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유상증자 제동이 걸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상증자 저번에 뭐 제동물법 걸려더니 지금 또 감자까지 진행을 하잖아. 심지어 우리가 대한광통시 이러한 종목은 적자가 진짜 심합니다. 그쵸? 보면은 재무 상태 보면은 적자가 무려 3년 연속 적자예요. 영업이 계속 적자, 단기 순이익 계속 적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도 결과적으로 유상증자 때렸을 때 진짜 좆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종목도 여기 봐. 23년도 11월 처음에 유상증자 정정 공시가 계속 냅니다. 그리고 11월에서 마지막 정정 공시가 2월달에 나요. 그쵸?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종목도 뭐 24년도 11월부터 뭐 2월달 결과적으로 진행해서 주가가 어차피 바닥이야. 얘도 주가가 이미 빠진 상태에서 빠졌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뒤에 주가 올라가는 거 봐요. 그쵸? 그 AI 관련된 광통신 이제 시장 수도 잡히니까 이때 막 399원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주가가 31,000원 곱하기 10배입니다. 10배. 한마디로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자꾸 정정 공시가 나든 말든 간에 어차피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 거야. 그리고 에코프로 쪽에서도 초과 청약을 120% 진행한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렇게 이미 공시가 나왔고 중요한 건 이제 뭡니까? 말 그대로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AI 관련된 ESS 그리고 말 그대로 뭡니까? 뭐 휴머노드 로봇에 관련된 그러한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상용화 될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들 그 이러한 부분들이 뭡니까? 시장 주도주로 꽂히냐 안 꽂히냐 한마디로 2차 전지에 관련된 이 시장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여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시장 수급이 꽂혀 주도주로 꽂혀 그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란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유상증자 나왔어. 그럼 뭡니까 이게 불확실성 제거예요. 한참 주가가 올라갈 때 아씨 이런 구간에서 좀 있으면 유상증자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관련된 불안감이 없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뭡니까 미친 듯이 달릴 수가 있어요. 왜? 그냥 거기서 항상 대장주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자금 조달 땡겼다는 그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유상증자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유상증자 쳐맞은 거 이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금강원에서 제동받은 거 그게 정말 악재가 돼. 그럼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겠냐고. 그쵸? 물론 오늘 시장 상승이 나잖아. 시장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랑 BM이 이 금감원에 관련된 제동이 정말 악재가 될 거면 오늘 이런 상승 안 나오죠. 그쵸?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근데 결과적으로 둘 다 오늘 뭐야? 상승은 나왔잖아요. 그럼 이 부분들이 뭐야? 시장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하락이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그 여기서 빠져봐야 얘가 얼마나 더 빠지겠어. 사실상 이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한 구간이요. 그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러한 구간부터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모조리 반납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고민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쵸? 그냥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뭐야? 신규 매수 때려야 됩니다. 평가가 높은 사람들은 그냥 추가 매수 때려볼 만한 자리고, 그쵸? 여기서 코어사이에 관련된 이미 하락 나올 만큼 나왔고, 개별 종목에 관련된 최대의 악재는 유상증자 하나인데, 그것도 이미 다 공시가 나와서 오픈이 됐고, 두려울 게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쵸?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물론 상승이 시작까지 치면은 여기겠지만, 여기까지 얘가 빠지겠어? 여기까지 안 빠지겠죠. 그쵸? 그렇게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수급 들어오고 눌렸던 최적의 자리, 여기요, 여기.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도 이러한 구간까지 이미 내려온 상태라는 거죠. 그쵸? 한마디로 이제 본격적인 파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미 주가가 회개가 됐어요. 사실상 이 종목이 4만원대까지 빠진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 종목 없는 사람들, 신규 매수 때리는 거 맞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평가가 높은 사람들, 추가 매수를 아직 안 한 사람들은 추가 매수도 사실상 때려볼 만한 그러한 자리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은 어쨌든 간에 하나예요. 그쵸? 이 주가가 개별 악재로 빠졌다? 유상증자 때문에 여기서 또 여기까지 빠졌다? 아니에요. 유상증자 때문에 빠진 거는 그냥 꼴랑 요겁니다. 요거. 그쵸? 사실상 이 급락부터 빠진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전에 급등이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다. 이것만으로만 빠졌다고 봐야 돼요. 그쵸? 근데 그 전까지는 뭐야? 다 시장 영향이고. 그럼 얘도 시장 정상화되면은 뭐야? 다시 원래의 주가로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나 BM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관련해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고 그냥 우리가 걱정할 거는 하나입니다. 코스닥에 관련된 시장 수급이 들어오는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리고 2차 전지에 관련된 수급이 들어오는지. 근데 우리가 2차 전지에 관련된 수급이 들어올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라고 해서 얘가 올라갈 재료가 두 개밖에 더 있나요? 하나는 뭐야? AI에 관련된 ESS, 또 하나는 뭐야? 말 그대로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들. 근데 결과적으로 ESS, 신재생에 관련된 투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전력에 관련된 수요가 계속 딸리고 있어요. 신재생인데 여기서 ESS가 장착이 안 돼 있어.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정책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기서 ESS까지 딸려 있어야 이게 진짜 전력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뭐 태양이 하루 종일 떠 있지 않잖아. 바람이 하루 종일 불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게 전력에 있어서 ESS는 이제 뭡니까? 필수입니다. 그럼 얘는 뭐야? 결과적으로 성장할 산업이 맞는 거고.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상 그 휴머노드 로봇에 관련된 부분들, 자동차에 관련해서 앞으로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들, 그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배터리 없이 돌아가는 사람이 몇 개가 되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야? 수요가 아직도 증가될 부분이 많다는 거죠. 왜? 휴머노드 로봇이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 안 됐으니까. 자동차에 관련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까지 상용이 안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자율주행 차나 이 휴머노드 로봇이나 결과적으로 뭡니까? 말 그대로 이 에너지 밀도에 관련된 출력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자율주행이든 휴머노드 로봇이든 무슨 뭐 30분 돌아다니다가 바로 방전이 될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높아야 된다는 거죠. 이 배터리에 관련된 사용량이.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하이니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고체가 아직 나오지 않는 이상. 전고체 같은 경우도 니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가 뭐 개별 수요에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AI에 관련된 이 수요가 높아져. 그 말은 하나죠. 뭐야? AI에 관련된 성능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능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배터리 장착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마어마한 연산들이 다 잡아먹는다라는 겁니다. 카메라에 관련된 부분들, 라이다에 관련된 부분들, 센서에 관련된 부분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배터리 소모가 얼마나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겠냐고. 그럼 결과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에 관련된 이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LFP랑 이제 하이니키랑 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풀에 관련된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두들겨 맞아서 이 주가가 고점 대비 이렇게 빠르게 빠진 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쵸? 얘가 빠진 거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거의 5개월을 쳐맞았어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시장 수급 들어온다. 이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거 1개월 안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관련된 수급이 언제 꽂힐지가 관건인 건데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8, 9, 10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우리가 그 내년에는 기대를 해볼 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쵸? 왜냐면 내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상용화 이슈도 있는 상태이고 그 휴머노드 로봇에 관련된 그러한 상용화 그 기대감도 극대화되는 그러한 장세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이 지나면 28년도는 총선 아닌가요? 28년도 총선인 거 감안했을 때 27년도에 또 이 총선 한마디로 지방선거 그 지지율 잡으려고 또 지수 졸라게 올렸잖아. 그쵸? 그리고 총선에서 지지율 잡으려면 코스닥을 무조건 올리겠죠. 그럼 27년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코스닥이 무조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세가 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또 이제 뭐 이제 좀 있으면 11월 그 트럼프에 관련된 중간 선거 있잖아. 근데 그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압승을 해.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전기차에 관련된 그러한 또 이제 뭐 IRA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의 정책을 또 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또 이제 공격을 할 거는 그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서 그 이제 뭐 휘발유가 굉장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또 공격을 할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전기차에 대한 보급률을 또 올려야겠다. 이런 얘기 또 안 나오겠냐고. 그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또 한번 어느 정도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이러나 저러나 그 에코프로나 비행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그 이제 왕의 귀환에 관련된 그 시기가 어쨌든 와요. 그죠? 근데 그 오기 전에 빠그러진 게 굉장히 안타까울 뿐이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 에코프로랑 비행면 빠진 것도 아니고 모든 종목이 다 두들겨 받았는데. 그쵸? 나 홀로 두들겨 맞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그 유상자가 나온 거는 오히려 나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우리가 신경 쓸 건 하나죠. 그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을 때 어쨌든 간에 그 신주 발행되는 게 있잖아. 그 신주가 상장되는 게 있고 그 상장일 직전에 그때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돼. 왜냐면 이때는 이제 물량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러한 물량들이 나오는 것도 주가가 바닥에 있다? 그거 물량 많이 나온다? 얼마 안 빠져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이 물량들이 나올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때는 이게 영향을 많이 받지. 그때는 제가 그때 가서 알아서 매도 타점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에코프로나 비행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에코프로나 BM에 관련된 뭐 매수나 매도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뭐 신호라던가 타점 그리고 지금처럼 막 공시나 이슈나 그러한 브리핑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충분히 장중에 빠르게 전달 드리니까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010-9574-1968 이쪽으로 에코프로 혹은 BM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에코프로랑 BM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하니까 편하게 요청을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시장이 조금씩 정상화돼 가고 있어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수급 쏠림이 조금은 제한이 되고 있고 여기서 가장 좋은 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박스권 등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전처럼 계속 이렇게 계단이 상승으로 쳐오른다. 그럼 여전히 수급 쏠림이 이어질 거예요. 얘네들이 상승 탄력이 조금 멈추고 그 사이에 다른 섹터들로 수급이 골고루 들어가는 그러한 장세가 와야 돼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삼성이나 하이닉스 거기에 관련된 개인들의 매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도 37조에서 38조에서 34조까지 줄어든 상태이고 어쨌든 간에 시장이 정상화되려는 흐름은 보여. 어쨌든 간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등락이 나오면서 마무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간에 뭐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온 게 굉장히 아쉬운데 이러한 구간에서도 등락이 나온다면 8월 같은 경우에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거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법하고 등락이 나오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그쵸 그 이 구간 아래에서 사실 아래 꼬리가 달렸잖아요. 그쵸 아래 꼬리가 달렸는데 여기서 눌릴 때 가급적 780포인트 이 구간을 이탈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에코프로랑 BM 계속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구독을 누르시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히든 종목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든 종목들도 무료로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26년도 1월 달에 제가 곱하기 10배, 10배고의 종목을 드디어 찍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휴림 로봇으로 제가 이제 그러한 이제 뭐 이제 수익률을 이제 달성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뭐 요러한 종목들도 나가요. 이 휴림 로봇에 관련된 최초 매수가 제가 여기 3월 5일 날 종가 2,175원, 고가 2,290원 이러한 자리에서 최초 매수가 나왔고 11월 5일 날 이러한 자리에서 절반 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0일 날 제가 절반 매도에 관련된 재매수 가격이 나갔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벌써 여기까지만 봐도 사기 같죠? 어떻게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라고, 어떻게 이렇게 단기 고점에서 절반 매도 때리고, 또 저점에서 재매수를 때리고, 그러면 최종 매도는 너는 어디서 했느냐라고 했을 때 26,000원. 여기서 제가 전량 매도 타점이 나갔습니다. 전량 매도 타점이 나갈 때도 이거 1월 23일 날 고점에 찍혔는데 1월 23일 날 당일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 당일에 말씀드려봐야 일하다가 문자를 늦게 보면은 거의 놓치는 경우가 많고, 또 제가 당일에 영상을 찍는다고 해봐야 영상 찍는 도중에 이미 주가가 급락이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하루 전날 22일 날 전량 매도에 관련된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뭐 지나간 차트라서 그냥 떠드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그렇죠? 지나간 차트로 봤을 때 사기 같죠? 매수, 절반 매도, 재매수, 전량 매도가.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만약에 뭐 문자로 매수 매도를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거를 인증한다, 그거는 뭐 포토샵 조작이 가능해서 사기가 맞죠.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똑같이 포토샵 조작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전에 썼던 글들을 항상 내일, 다음날, 오늘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크게 믿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영상 인증을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조작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것도 실시간 재생이라면. 일단 휴림 로봇 25년도 3월 5일자 10분 27초 재생.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또 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매수에 관련된 부분들 인증이 됐고, 그 다음에 25년도 11월 5일 10분 11초 재생 부분에서는 절반 매도를 무조건 때려야 돼요. 절반 매도에 관련된 부분들 인증이 됐고, 여기 25년도 11월 20일 8분 6초 재생.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절반 매도했던 거 다시 재매수 때려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재매수에 관련된 부분들 인증이 됐고, 마지막에 여기 1월 22일 날 말씀을 드립니다. 3분 10초 재생. 가격은 26,000원에서 얼마? 27,500원. 이 가격이 찍힌다. 이 가격 바운더리에 들어온다. 그때는 절반 매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전량 매도로 수익 한번 화끈하게 챙길게요. 1월 22일 날 얘기하죠. 26,000원 찍힌다. 26,000원 가격 바운더리 들어온다. 즉시 매도 때리라고. 절반 매도 필요 없다고. 1월 22일이 여기 거래가 정지되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다음 날에 1월 23일 날 찍히고 26,000원 가격 바운더리 들어오죠. 전량 매도 때려. 그럼 뭐야? 26,600원. 600원 더 올라간 다음에 윗골이 달리면서 급락이 나와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그냥 단순한 캡처본이야. 그럼 뭐야? 이거 날짜만 수정하면 되죠. 이거 뭐야? 제목만 수정하면 되죠. 근데 이미 올라간 영상은 뭐야?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뭐야? 영상 재생으로 인증을 보여드렸어요. 실제로 제가 처에서 두지TV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하면은 뭐야? 이 영상이 뜹니다. 그죠? 거기서 이렇게 초반에 보면은 뭐 3분대에서 제가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실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이거 1월 22일 날 올린 영상, 그죠? 체크를 해보고 1월 23일 날 제가 또 한번 영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휴린로봇 올라온 영상 보면은 댓글이 거의 100몇 개가 달려 있습니다. 실전하는 거죠. 자, 일단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이 나가요. 히든 종목이 2,000원대에 매수가 나가서 거의 뭐 8,000원 언저리, 한마디로 거의 뭐 곱하기 4배가 됐을 때 절반 매도가 나가고 다시 아래에서 재매수로 비중 채우고 마지막 매도를 거의 뭐 26,000원, 한마디로 뭐야? 곱하기 10배가 넘는 가격에서 전량 매도 깔끔하게 진행이 됐는데, 제2의 휴림 로봇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010-9574-1968 이쪽으로 이제 이거는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히든에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 꼭 다 받으세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감사의 의미로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제가 이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들은 사실상 뭐 이제 코스피라던가 뭐 코스닥 이러한 지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뭐 코스닥이 빠져, 코스피가 빠져, 그래도 항상 하락하는 종목들은 있죠.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시장 주도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결국엔 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눌리더라도 결국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히든 종목은 일단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인데, 현재까지 오른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는 거, 그게 어떤 게 있죠? 전력 관련주. 지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원전 관련주가 있어요. 그렇죠? 왜?
AI 산업 자체가 전력을 워낙 많이 잡아먹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수요가 넘쳐나고 공급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AI에 관련된 종목들을 들어가기보다는 AI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이 전력, 그리고 원전, 이 두 가지의 종목을 들어갔었어요. 그 종목이 다들 뭐 저희 구독자라면 아시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대한전선, 그리고 대원전선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히든 종목은 이 전력에 반드시 필요한 땡땡 관련주예요. 일단 이게 없으면 전력이든 전선이든 원전이든 그냥 말짱 꽝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 공급을 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의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관련된 기업이나 종목의 주가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든 반도체든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일단 이게 없으면 돌아가진 않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자, 이 종목이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2탄입니다. 제가 이거 두산 관련해서 어디서 매수가 나갔고 얼마를 목표가로 나갔었죠?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24년도 3월 15일 날 나갔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3월 15일이면 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봉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24년도 7월 달, 여기 24년도 6월 달, 여기 24년도 3월 달이에요. 가격대가 15,000원에서 17,000원대였습니다. 이때 제가 목표가를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4분 17초 재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 최소 그 다음 매물대 이 가격까지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에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원전 얘기하죠. 대놓고 원전, 그리고 여기 SMR까지 얘기해요.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SMR, 그리고 65,000원에서 7만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딱 얼마에서 얼마 움직이고 있죠? 65,000원에서 7만원까지 결국에 제가 얘기한 가격까지 가고 흔들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제가 이때 24년도 3월 달에 어떻게 65,000원에서 7만원의 목표가를 잡았을까요? 이번에 이 히든 종목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것도 거의 5배에서 7배 비슷한 수익률, 이변이 없는 한 찍힐 걸로 보여요. 이러한 히든 종목을 바닥권에서 잡아야지 이미 주가가 뜨고 나서 상승이 시작할 때 잡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정확히 미국 주식 하나, 그리고 한국 주식 하나, 각각 2개씩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아직 급등을 안 했지만 급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종목 2개 지금 잡으세요. 이에 관련된 부분들 010-9574-1968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 히든 종목에 관련된 부분들 꼭 다 받으시고, 일단은 이거는 바닥권에서 잡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 놓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무슨 뭐 1, 2주 뒤에 팔고 한두 달 뒤에 팔고 30%에 팔고 50%에 팔고 그러한 종목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고점 끝까지 가져갈 그러한 종목들인데 26년도 하반기 정도의 매도를 생각하고 있고 수익률을 앞서 봤듯이 똑같이 최소 5배에서 7배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돈 달라고 하는 거 전혀 없어요. 개인 채널을 조금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구독자를 조금 더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구독자를 많이 발생시킨 다음에 이 부분들을 유료 멤버십으로 돌리기 위해서, 멤버십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래봐야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밖에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한테 먼저 수익을 줘야 돼요. 수익을 줘서 제가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제가 수익을 많이 줘야 제가 나중에 멤버십으로 돌렸을 때 이거 할만하다. 또다시 이런 종목들 많이 나오겠구나.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고 구독을 누르시고 꼭 다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한 부분들은 확인이 된 다음에 답장을 드릴 거고 거기에 관련된 단체 문자 역시 나갈 겁니다. 이러한 25년도 하반기 히든 종목은 어떤 거? 26년도 하반기에 매도를 하기 위한 그러한 종목이에요. AI 칩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종목이고 데이터 센터의 필수 핵심 소재이고 전력과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다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들은 더 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로봇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결과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 역시도 이 부분이 없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관련된 히든 종목들 010-9574-1968 히든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 종목들 올해 끝나기 전에 꼭 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주식에 관련된 종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이게 완전 바닥권에서부터 점점점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죠? 주식 같은 경우 음봉과 양봉을 오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집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1년째예요.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당 구간을 돌파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가격대를 넘어선다? 그러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아마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종목, 아까 제가 예시로 두산에너빌리티,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차트를 띄워줬던 종목이 있어요. 딱 보시면 최저점 1001원 찍혀있죠. 이게 언제였어요? 23년도 지금 보시면 10월달, 11월달이었어요. 제가 아까 두산에너빌리티랑 같이 나갔던 종목 뭐뭐 말씀드렸죠? 대한전선, 대원전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원전선 지금 보시면 23년도 11월달 이거 제가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쯤 되겠네요. 맞죠? 지금 보시면 23년도 11월달, 12월달 최저가 얼마 찍혔어요? 1001원 찍혀있죠. 그쵸? 지금 보시면 앞에 어때요? 음봉 하나 달려있고 여기 양봉 2개, 양봉 하나 윗꼬리 지금 보면 어때요? 그때 과거에 대원전선 똑같죠? 여기가 지금 여기서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주가 어떻게 갔을까요? 보시면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상반기 추천으로 나갔던 거니까 이렇게 윗구간에 초록 색깔로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위로 가면 어때요? 5,000원까지 거의 뭐 5배 급등하는 거 보이신가요? 제가 이 초록 색깔 선 그어놓은 부분이 완전히 바닥권이었다는 거 지금 이렇게 뒤늦게 가서야 증명이 되죠. 그쵸? 이 종목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국내 주식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위에 있는 010-9574-1968 010-9574-1968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 꼭 다 받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바닥에서 잡지 못하면 그냥 놓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다 잡으셔서 내년 하반기에 계좌를 확 다 불릴 수 있는 고루한 짜릿한 경험 꼭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010-9574-1968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바로 문자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두산에너빌리티 나갔을 때 그때도 24년도 3월달에 나갔을 때 조회수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98회밖에 안 나왔어요. 왜 98회였을까요? 당시에 이 종목은 뭐야? 말 그대로 문자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이 종목을 오픈했습니다. 이 영상을 그런 분들한테만 제가 오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조회수가 별로 안 찍혀있죠. 딱 98명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98명 여기서 매수되신 분들 지금 주가 수익률 얼마예요? 65,000에서 70,000원. 내가 얘기한 목표가 딱 찍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2탄입니다. 반드시 받아가세요. 여기 010-9574-1968 010-9574-1968 이쪽으로 히든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